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형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도 정말 힘드셨죠? 지난주 21일 금요일 미국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5일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미국 증시보다는 방어를 잘 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계좌는 그렇지 않죠. 정말 오늘 주식시장이 개장되었을 때 증권 어플을 켜고 계좌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요즘 시장은 오랫동안 투자해왔던 투자자들에게도 힘든 시장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면서 이렇게 크게 흔들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 당시에는 주식의 비중이 지금처럼 크지 않아서 멘탈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저 역시도 멘탈이 조금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투자자이실 텐데요. 저 역시도 해당 ETF를 투자 중인 투자자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종가 기준 11,180원이며 25일 하루에만 무려 6.6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180원은 전 고점 2725원 대비 약 46%나 하락한 구간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고점에 투자하신 투자자라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만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6% 넘게 급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현재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주요 도시들의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죠. 상하이에 이어 수도인 베이징의 일부 지역이 봉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빠르게 유출되며 위안화 가치가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안화 가치가 4월 22일 6.5위안으로 마감하였는데요. 이는 2021년 8월 20일 이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르는 것으로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중국과 홍콩 증시도 함께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5%가 넘게 하락하였으며 항생지수도 4%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수가 4%, 5% 하락한다면 개별 종목들은 10%에서 15%까지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복리튬의 주가가 9% 하락하였는데 이런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강복리튬은 우리가 투자 중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구성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런 개별 종목 하나하나가 모여 지수를 5%, 4% 넘게 하락시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인의 거대 자금이 중국 증시에서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증시를 하락시켰고, 그로 인해 중국의 개별주들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며 결과적으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6%가 넘게 하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경험했던 주식시장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세계 1위 미국 시장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 뉴스들과 전문가 의견,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세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bp 인상하는 빅스텝에 이어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주식시장에 높은 하락 압력을 주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5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 확률은 99%에 육박할 만큼 50bp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에서는 6월 FOMC에서의 긴축 강도가 75bp 인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함입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증시를 하락시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것은 이 이후에는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 인상도 이전보다는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던 공급망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 문제가 바로 미국 증시를 하락시키는 세 번째 이유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확산 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경일 중 하나인 승리의 날에 전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외교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월 9일은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에게 무조건 항복을 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며 전쟁의 승리와도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약 3주도 남지 않은 시간인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일부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였는데요.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에 이어 행정수도 베이징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타격을 받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도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죠. 이 공급망의 문제로 인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수요가 폭증하는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매출에 영향을 주며 미국의 증시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증시와 전 세계 증시가 상승하는 시점은 과연 언제쯤부터일까요? 우선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 봉쇄 조치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해소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도시와 행정도시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야 전 세계 공급망이 해결되며 넘쳐나는 수요에 맞는 제품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로 인해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야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도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해결된다면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해보고 중국의 봉쇄 조치를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척도를 체크해보면서 시장이 언제쯤 반등할 수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투자 중인데요. 저는 현재 240주, 평균 단가 16,481원으로 약 400만원 정도 투자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32%로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127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중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는 더 큰 폭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이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있으신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경제 유튜버들 그 누구도 증시의 하락이 끝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보다 현금을 좀 모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할 현금이 충분하다면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우리의 평단가도 낮추고 수량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는 현금이 제한되어 있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멈추고 악재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금을 모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비롯한 우량한 주식과 좋은 ETF들은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빠르게 반등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저는 최소 5년 이후까지는 투자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주식에 대해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일상에 집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묻어두면 오를 우량한 주식과 ETF들인데 지금 계좌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5일 23시 기준 미국 증시는 역시나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26일 화요일 오전 이 영상이 업로드될 시간에는 상승 마감하며 우리나라 증시와 아시아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장도 지나고 보면 단순 등락을 반복하는 시점 중에 하나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주가에 연연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려가며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해야 하는 투자인데 재미없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하기보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하나 더 배워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값진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엔트형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